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포인트 특강 마지막이에요. 물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포인트 특강을 진행하겠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는 마지막 포인트 특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주제는 바로 호송 절차입니다. 도주, 사망, 질병, 이 세 가지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송 시 도주한 경우에요. 호송관이 피호송자와 관계 서류를 가지고 호송을 합니다. 호송을 하는데 대전 B경찰서 관할에서 도주를 한 거예요. 도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호송관은 호송관서에 즉시 보고해야 되겠죠? 보고하면 호송관서에는 지시를 할 겁니다. 어떤 지시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대전 B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송관이 호송관서에 보고할 수 없는 사항이면은 호송관이 도주관서에 대전 B경찰서에 보고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의뢰를 하게 되면은 도주관서에서 호송관서로 통지를 해주는 거죠. 대전에서 부산으로 통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고든 통지를 받게 되면은 호송관서는 상급경찰관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피호송자는 대전 B경찰서 관할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송관서는 도주관서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수관서에서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인수관서는 어디에서 통지를 해야 됩니까? 도주관서입니까? 호송관서입니까? 호송관서에서 통지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때 이 관계서류는 어디에서 보관하느냐? 바로 호송관서에서 보관한다.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익히는 거지만 시험에는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도주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 사망한 경우에 자, 호송 도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송관이 피호송자를 데리고 관계서를 가지고 호송을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대전 B경찰서 관할에서 죽었으니까요. 대전 B경찰서에 사망관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와 서류도 대전 B의 사망관서에 인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도를 하게 되면은 대전 B 사망관서에서 호송관서로 통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관서는 어디서 통지한다? 도주했을 때는 호송관서에서 통지했지만 사망했을 때는 사망관서에서 서울 인수관서로 통지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통지하고 그 다음에 관련 서류 금품은 바로 호송관서로 송부하게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호송관서는 또 상급경찰관서에 보고하고 죽었으니까 가족 등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통지받을 가족이 없어요. 또 통지를 받은 가족이 3일 이내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시구 법면장에게 가매장하도록 의뢰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관계서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류와 금품은 대전에서 부산으로 호송하니까 결과적으로 관계서류는 호송관서에서 보관한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관계서류는 호송관서, 사망했을 때 관계서류는 호송관서에서 보관한다. 그리고 사망했을 때 인수관서에 통지하는 것은 호송관서가 아니고 사망관서다.
그리고 가족이 없거나 통지받을 사람이 3일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감액 정도로 의뢰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호송할 때 질병에 걸린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는 호송관이 피호송자를 데리고 관계서를 가지고 호송하는데 중요한 것은 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자, 질병도요, 가벼운 질병일 수도 있고 심한 질병일 수도 있잖아요. 자, 경정인 경우는 가벼운 증상이기 때문에 약국 가서 약 사 먹이고 또 휴식을 취했다가 응급 조치 후에 호송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증이라는 거예요. 중증인 경우는 환자, 피호송자와 관련 서류를 대전 B경찰서에 다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인도를 하면은 대전 B에서 호송관서에 통지하죠. 그리고 인수관서에 서울에 통지하는 것도 치료관서 대전 B에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대전 B에서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하겠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할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24시간 이내에 치료가 되면은 호송관이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호송을 합니다. 근데 24시간 이상 걸리게 되면은 호송관은 호송관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돌아가고 치료가 완료가 되면은 치료관서에 있는 경찰관이 대신 호송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관계서류는 어때요? 관계서류는 치료 중에는 결국 치료관서에서 보관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인수관서에서 보관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뭐다? 관계서류, 치료 중에는 치료관서겠지만 최종적으로 인수관서에서 보관한다. 그리고 인수관서에 통지하는 것은 호송관서가 아니고 치료관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송 절차에서 도주했을 때, 사망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절차를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동안 포인트 특강을 들은다고 고생했고, 이 포인트 특강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들으시고 무한 반복을 해주시면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은 아주 쉽게 그림을 통해서 정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할 게 있으면은 오늘 마지막 그 포인트 강의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올라오면은 또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어떤 것을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또 고민을 해보고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혼회를 한번 쫙 정리를 한다든가 뭐 그런 어떤 형태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